제가 최면 상담을 시작하면서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기억을 지울 수 있나요? 기억을 바꿀 수 있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억을 지울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왜 굳이 기억을 지우고 싶었겠을까요? 대부분 너무나 아픈 상처와 트라우마에 고생하고 계시던 분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잊을 수 없는, 씻어버리고 싶은 괴로운 기억과 상처와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있고,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 내 기억이라도 바꿔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절박한 절규였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과거에 씻을 수 없는 상처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고 깊은 원망과 외로움과 슬픔에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인생을 포기해 버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런 아픈 과거와 상처는 바꿀 수가 없는 걸까요? 이런 괴로운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상담이 그 상담을 해 드리는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그걸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어떻게 과거를 바꿀 수 있나?'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례를 하나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을, 이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는 삶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코넬 대학에서 있었던 굉장히 기념비적인 연구 사례가 있는데, 그 사연을 하나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사연은 실제로 코넬 대학에서 진행했던 사연인데, 이렇게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 당시 코넬 대학에 있던 한 젊은 교수가 노인학을 연구하고 있었고, 그냥 이 교수는 일상적인 요양원 실태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교수는 그냥 사람들의 불행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었고, 그 요양원의 열악한 상태와 그 직원들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교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요양원에 갔는데 한 간호사가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주죠. 어떤 한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는 너무나 에너지가 밝고 좋아서 오히려 간호사들이 그 할머니로부터 치유를 받고 도움을 받고 있다는 그런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흥미를 느낀 이 교수는 그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 할머니의 이름은 준 드리스콜이라는 할머니였고, 90세의 나이에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2인 밖에 안 되는 아주 어둡고 침침한 요양원에서 혼자서는 거동을 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식사도 배변도 목욕도 할 수 없는, 완전히 혼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유박탈, 그런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는 너무나 환하게 이 교수님을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이렇게 교수한테 이야기를 하죠. "방금 따뜻한 목욕을 마쳤고 좋아하는 TV를 보고 있고 창밖 날씨가 끝내주니 내 인생은 그저 최고예요." 너무나 밝고 행복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죠. 이 할머니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으니 너무나 눈을 반짝이며 아름다운 추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대공황이라 가난했지만 우리는 빵 한 조각도 서로 나누어 먹을 만큼 따뜻했고, 우리 가족은 늘 소박하게 모여 웃음꽃을 피웠다네. 참 아름답고 좋은 시절이었지."라고 말이죠.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 할머니가 너무나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행복 전도사 같은 밝은 에너지를 뿜는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 할머니가 살았던 어린 시절의 그 사례를 보니 전혀 행복하고 유복한 생활이 아니었어요. 그 시절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닥친 시절이었고, 먹을 것 하나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만성적인 굶주린 상태였고, 하물며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고, 그 하나 있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력과 방임과 끔찍한 환경에서 이 할머니는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큰 트라우마의 피해자였던 할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밝고 환하고
행복 전도사 같은 모습으로 심지어 자신을 도와주는 간호사들까지 돕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교수는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느냐 묻자 이 할머니의 한마디가 이 교수의 인생을 바꾸게 되죠.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젊은이,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네.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 한마디를 들은 교수는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연구의 방향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열악한 요양원의 노인들을 늘 문제덩어리에 그리고 도움을 줘야 하고 우리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혼자 생존할 수 있는 피해자나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고 있었을까? 여기에 굉장히 대단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죠. 아, 이분들은 삶을 살아낸 지혜로운 현자들이구나. 인생의 스승들이구나. 왜 우리가 이들의 지혜와 이 깨달음을 방치하고 있나?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의 불행과 노인들의 처우에 대한 연구만 하던 이 교수는 방향을 바꾸어서 이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인터뷰는 자그마치 1,500명을 인터뷰하게 되고 이 연구는 인류유산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이게 되었고 이 내용들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이라는 아주 베스트셀러 책으로 출판이 됩니다. 바로 이 교수는 칼 필레머 교수였고 실제로 이 책에 이 할머니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너무나 끔찍한 트라우마와 상처와 아픈 경험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은 너무나 행복하고 평온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을까? 자, 바로 이겁니다. 그런 상처와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바꿔낼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첫 번째 질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가 있어서 내 인생은 복구 불가능하고 과거는 바꿀 수 없고 이제 내 인생은 망해버린 것이고 그러면서 삶을 저주하고 허탈하며 원망하며 삶을 놔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기억을 바꿔서라도 이 괴로움을 바꾸고 싶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너무나 간절한 요청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최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최면을 뭔가 이렇게 기억을 새로 주입하고 어떤 암시를 주어서 뭔가 기억을 바꾸고 조작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일시적으로는 잠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기억을 영원히 지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기억이 지워진다고 감정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극심한 내적 부조화에 인지 부조화로 더 큰 안 좋은 부작용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이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 거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몸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 몸에 어떤 상처가 생기면 어떤 상처는 치료해야 되지만 또 어떤 상처는 아이 뭐 이런 걸 치료해.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뭐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것 같다가 한번 닿으면 아휴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죠. 우리의 마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잠시 이렇게 덮어놨다고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늘 그 밑에서 골마가고 있을 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덮어놓은 붕대를 까봐야겠죠. 오랫동안 방치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 골마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칼로 째야죠. 고름 짜내야죠. 긁어내야죠. 꼬매야죠. 소독약 발라야죠. 엄청 아플 겁니다. 가만두고 있는 것보다 훨씬 아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방법을 몰라서 때로는 이게 두려워서 그냥 덮어놓고 방치만 하게 되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과거는 바꿀 수 없는 건데 이 상처는 치유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그 상처를 묻어버리고 보지 않으려고 외면해 보려고 하다가
이 상처가 내 삶을 좀먹게 되게 만드는 이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 이 상처가 치유가 되죠. 그 상처의 뿌리까지 치유를 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은 그냥 외면하고 방치만 하기 일쑤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음도 몸이랑 같아서 한번 골맞던 상처는 어쩔 수 없이 흉터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이제는 닿아도 아프지 않은 그런 상처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기억은 그대로 남아있을지언정 그 감정은 얼마든지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젠 예전만큼 예민하고 아프지 않은 바로 이 할머니가 보여준 사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할머니도 그 시절 기억이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시절에 다른 측면을 보기 시작했고 그 측면을 더 발전시켰고 그 측면을 내 삶에 활용하고 있죠. 바로 이 점입니다. 기억은 남아도 경험은 바꿀 수 있고 관점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상처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내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많은 분들은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깊은 고정관념이 있는데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바꿔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과거의 관점과 경험은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무의식의 가장 큰 특징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상상일지라도 그 상상 속에서 체험하는 그 감정만큼은 실제 감정을 체험한다는 것. 이게 바로 내 상처와 과거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상상으로 만들어서 체험한 감정이라도 그 감정만큼은 진짜 감정이라는 겁니다. 감정엔 가짜 감정이 없어요. 진짜 감정이라는 겁니다. 바로 새로운 감정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 어린 시절의 상처를 마주하고 이 상처를 새로운 경험으로 위로하고 치유하고 과거를 새롭게 바꿔내는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과거를 바꾸고 내 새로운 삶을 바꿔내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죠. 그런데 이 과거만 바꿔서는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미래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를 바꾼다는 건 자동차를 예를 들었을 때 자동차의 엔진을 바꾸는 거예요. 물론 엔진이 바뀌면 힘이 좋아지니 더 빠르게 달려갈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있어도 고장나 있다면 복잡한 길에서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거예요. 바로 여기서 미래를 바꾸지 않으면 완전히 바뀌는 건 또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지금까지의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그냥 자꾸 거기에 바탕한 씁쓸한 미래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내 삶의 기회가 찾아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휴, 내 팔자에 내가 저걸 어떻게 해, 내 처지에. 난 저런 팔자 아니야." 그 기회를 흘려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사람들은 '아, 저거 왠지 내 것 같은데. 저거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찔러라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한 번의 차이가 인생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느 방향으로 찔러야 할지 최소한 방향을 알것 아닌가요?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것. 바로 이 미래의 이미지를 바꾸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꾸 놔 버리고 기회를 차 버리고 방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이 과거와 미래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와 미래의 이미지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내가 직접 체험해 봐야 돼요. 그 감정을 실제로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실제로 체험해 보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상상 속에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상 속에서의 감정도 실제 감정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걸 바로 극대화시키는 게 최면인 거죠. 그렇다고 이걸 하는데 꼭 깊은 최면이 필요하냐?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원리만 알면 꼭 저같이 이런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혼자가 하는 게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 채널을 오래 구독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저한테 직접 상담받지 않고도 스스로 이런 원리를 터득하고 체험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런 후기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작업을 하는데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아요. 단 한 번의 상담 2시간 만에 이 과거와 미래를 바꾸는 것들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혼자 할 때는 이렇게 빨리 쉽게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많은 분들이 너무나 아픈 기억과 상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내 삶을 포기하고 놔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이 깊은 고정관념 때문에. 하지만 아닙니다. 이 존 드리스콜 할머니의 사례처럼 얼마든지 그런 상처와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괴로운 상처와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힘들고 괴로워하신 분들이 꼭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은 나의 아픈 상처와 트라우마는 나의 삶의 부채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때로는 이 부채가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조상들의 농업 방식에서 찾습니다. 많은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질소비료가 식물을 생장시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고, 질소비료가 없으면 농사를 짓기 어렵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소비료는 만들어내기 너무나 힘들었죠. 이 질소비료가 합성된 건 정말 최근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 질소비료가 합성되기 이전부터도 우리 선조들은 너무나 농사를 잘 지어오고 있었죠.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두엄이었습니다. 인분이었어요. 우리 선조들은 이 두엄이 질소 비료에 굉장히 집약된 성분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 두엄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었고 아주 잘 활용했죠. 물론 서양에서는 너무나 미개한 방식으로 비난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지혜로운 방식이었죠. 심지어는 두엄을 먹으려는 개들을 쫓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 개들을 똥개라고 부르면서 그 똥개라는 말이 생겼던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런 겁니다. 그 두엄은 너무나 냄새나고 더럽고 몸에 묻으면 오염된 느낌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지만, 때로는 이것이 농사에 너무나 보물 같은 자산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 삶의 상처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씻을 수 없는, 도저히 벗어버릴 수 없는 치욕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내 삶의 자산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선조들의 지혜처럼. 그래서 그것은 정말 작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그 상처를 부채로 보느냐 아니면 내 삶의 자산으로 보느냐, 이것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그 할머니가 했던 것이죠.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심지어 그런 참혹한 일을 겪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지기로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내게 남은 유일한 책임은 여기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해지는 그 방법뿐이라네. 바로 존 드리스콜 할머니의 이 한마디, 이 칼 필레메 교수의 인생을 바꾼 이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삶도 바꿀 수 있길 바라며 이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지혜와 통찰을 계속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꾸준히 듣다 보면 본인에게도 이런 트라우마와 상처로부터 벗어날 일이 분명히 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